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결정의 기술입니다. 저자 필립 마이스너, 출판사 갤리온. 내 안의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내려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파트 2. 절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을 위한 7단계 프로세스. 스텝 1. 결정의 본질을 꿰뚫어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 혹은 IT 시스템 때문은 아닐까?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범이 바로 옆에 직장 동료가 아니라 최근의 수면 부족 탓은 아닐까? 비즈니스 경영 컨설턴트 피터 브레그먼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문제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그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거나 현재의 징후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브레그먼이 추천한 접근법에 따르면 우선 좁아진 시야를 넓히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체중 감량을 할 때 아마 당신은 제일 먼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진짜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초콜릿 사랑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초콜릿 100g의 열량은 약 45분간의 조깅 혹은 자전거 타기 1시간과 맞먹는다. 그러니 운동을 더 하는 것보다 초콜릿 섭취량을 줄이는 편이 체중 감량에 더욱 이로운 결정일 것이다. 이렇듯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히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폭넓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법.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아 그곳에서 30분 정도 머문다. 그러고 나서 빈 종이에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적는다. 이어 자신에게 질문한다. 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가? 이어서 왜로 시작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3차례 진행한다. 스텝 2. 최적의 조언자를 구하라.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주로 친구 혹은 가족이다. 아예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결정이라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대답을 얻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도시의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할지 연인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당신의 연인은 앞으로도 당신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기를 내심 바라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조언을 얻기는 쉽지 않다. 친구, 동료 혹은 가족에게 조언을 구할 때 집단의 여론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진다. 집단은 무엇보다 조화를 중시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집단 내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는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향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가족과 친구의 조언은 보편적인 견해를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집단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언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게 듣는 조언은 뻔하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확률이 높다.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을 확인하려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가족과 친구 혹은 다수의 의견에서 조언을 구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난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만큼 훌륭한 조언자를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찾아보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내가 조언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다. 최적의 조언자가 최적의 정보를 준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사람, 적합한 의견과 경험을 말해줄 경험자는 누구인가? 또한 특정 상황에 꼭 맞는 지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반드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과 듀크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칩 히스는 데니스와 함께 집필한 저서 자신 있게 결정하라에서 소매 유통시장의 절대 강자인 월마트의 창업자가 주로 활용한 방법을 설명했다. 월마트 창업자인 세뮤얼 월트는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유수한 경쟁업체를 관찰하며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월트는 항상 이렇게 질문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월트는 경쟁 기업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찾았다. 그는 특히 고객 서비스 개선 및 비용 절감 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모든 매장을 관리하는 중앙 계산대를 발견했다. 고객이 매장을 나서며 쇼핑한 물품을 결제하는 방식을 지금은 너무나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월트는 각각의 매장에서 별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월트는 경쟁사의 컨셉트를 자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기업에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찰만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상대를 찾아가는 게 훨씬 간단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대상을 찾으려면 먼저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 이 작업이 고민이 끝났다면 이제 지난 3년 안에 지금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했던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본다. 그 사람이 지인이라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떠올려보고 지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본다. 조언을 해줄 적합한 사람을 찾기 전에 짚어봐야 할 것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의사결정 상황을 겪어본 적 없는 친구의 조언만 듣고 결정하진 마라. 타인의 경험에서 배울 만한 것을 찾는다.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뜻이다. 적합한 조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조언을 구하려는 상대에 대해 심사숙고했는가? 혹시 그저 편한 상대를 선택하려는 마음에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본 것은 아닌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 스텝 3.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찾아라. 비판을 받아들여야 성공한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의식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 및 반론을 본인의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로 유명하다. 버핏은 그러한 영리한 투자로 자신의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버핏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비판적인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버핏은 투자 회의에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자 비평가인 헤지펀드 매니저 더그 카스를 초대했다. 카스는 버핏의 투자 전략과 대립하는
최대 적수일 뿐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공매도하여 한때 버핏의 기업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일조한 인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날카로운 비평가의 시각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버핏은 자신의 선택적 인지를 부수고 이후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넓은 이해력을 갖출 수 있었다.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서도 구성원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팀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택적 인지를 쉽게 깨트릴 수 있다. 한편,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의 비판은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도록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해냈다. 정리해보자. 다름을 인정하고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의사결정을 앞두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뜻밖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타인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종종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두고 상대 역시 포괄적으로 고민한 뒤에 나와 다른 결정에 이른 것뿐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타인의 비판적인 의견에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보라. 이런 과정을 통해 분명 더욱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은 뒤에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 1.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당신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가? 2. 우선 당신의 결정을 반대할 만한 사람을 신중히 떠올려보자. 그 사람이 그러는 동기는 무엇인가? 3. 당신이 수용할 만한 의견과 비판은 무엇인가? 스텝 4. 나의 사고를 검증하라.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상상만 해도 힘이 빠질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해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소개할 간단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으며 대체로 3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테스트를 한 번쯤 해보기를 권한다. 테스트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보고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비결은 단순하다.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 뇌가 자유롭고 열린 자세로 숙고해보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낙관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돕는다.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간단하다. 기존에 내린 결정 하나를 떠올리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후 이 참혹한 실패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이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신 확실하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식이다. 단어 선택의 차이만으로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처음부터 내가 내린 결정이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마냥 잘 될 거라는 확신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나면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고려해보고 원인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 자,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진행해보자. 스텝 1. 당신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가정한다. 스텝 2. 약 5분간 실패의 원인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글로 정리한다. 스텝 3. 적어놓은 각각의 원인마다 실패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작성해본다. 스텝 4. 해당 조치가 현실적인지 평가해본다. 스텝 5. 가장 중요한 조치를 기존 결정의 실행 계획에 통합해 보완한다.
당신이 직접 집을 지을지 아니면 매수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1단계에 따라 이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가정한다. 3년이 지났지만 여태껏 완공하지 못했다. 처음 예상보다 1년이나 입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아이도 태어나서 살림살이가 늘어나 집이 더욱 좁아졌다. 게다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에서 이미 15만 유로를 초과하는 훨씬 많은 공사비가 들었다.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의 예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제 2단계에 돌입하여 그렇게 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이때는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창문이 규격에 맞지 않았고 욕실이 잘못 시공되었다. 이런 상황들은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길고 혹독한 겨울도 건축 진행 과정을 지체시켰다. 심지어 건축가의 제안 중 일부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예상보다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며 결혼 생활마저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주로 직접 시공하기로 결정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했다. 바닥 타일을 까는 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 삐뚤빼뚤했고 여유 시간을 모조리 시공에 쏟아붓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이 전혀 없었다. 결국 셀프 시공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통째로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적절한 업체를 구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위와 같이 실패의 원인을 작성했다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의 내용처럼 실패를 예방할 각각의 조치를 분석한다. 애초에 완공된 집을 매수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밖에 건축 현장을 감독할 시간을 사전에 계획해두는 방법도 있다. 그런가 하면 셀프 시공을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시간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완공이 지연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4단계에서는 이런 대비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의사결정을 검증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보는 데 유용하다. 물론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룹이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해볼 수 있다. 스텝 5. 일단 하룻밤 자고 결정하라. 꿈이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의사결정 과정에서 꿈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다. 하버드대학교 의학대학의 로버트 스틱골드 교수는 꿈이 학습에 도움이 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가 미로에서 탈출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전나무처럼 방향을 표시하는 요소는 참가자가 미로에서 훨씬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제일 먼저 미로를 탐색하며 출구로 나가는 길과 방향을 가늠할 만한 지점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참가자 중 절반은 약 90분 동안 수면에 취하게 했고 비교군인 나머지는 계속 깨어있게 했다. 그리고 수면에 취한 참가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질문했다. 곧이어 참가자 전원이 다시 미로 탐색을 시작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중간에 미로에 대한 꿈을 꿨다고 말한 참가자들은 미로 꿈을 꾸지 않은 이들에 비해 무려 10배나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이때 문제 해결 능력에 작용한 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꿈 내용이 결정적이다. 꿈에 일상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도전해야 할 과제가 등장했다면 그 꿈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뒀다면 우선 하룻밤을 자라. 그러면 최소한 그 주제와 관련된 꿈을 꿀 기회가 생길 테니 말이다. 잠재의식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스텝 6. 나의 결정이 5년 안에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라. 한 번 내린 결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대개 5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리스크가 큰 것 같아도 추후에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이직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인수한 기업을 다시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하는 선택지도 있다. 물론 금전적인 피해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더 이상 부담스럽게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전 편집장이자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미국의 수지 웰치는 그의 저서 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을 통해 이와 관련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다. 의사결정의 파급 효과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 10 방법이다.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이 내린 결정의 파급 효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검증해보자. 1. 이 결정으로 10분 내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2. 이 결정으로 10개월 뒤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3. 이 결정으로 10년 뒤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위 질문을 적극 활용하면 의사결정에 확신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나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직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처음 10분 뒤에는 부정적이라고 해도 10개월 뒤에는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10년 뒤에는 그 시절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아예 그 결정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거라 예상하는 결정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정말 도움이 될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걱정이 과도하면 문제다. 그럴 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결정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부터 결정의 무게를 덜고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하는 몇 가지 수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곧 80억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 하나에 불과하다. 지구 근처의 행성으로 수성이 있다. 수성은 지구에서 약 2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는 미넨에서 도쿄로 이동하는 비행거리의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거리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행성이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는 미넨에서 도쿄 비행 구간의 약 50만 배에 이르는 거리다. 우리 태양계는 알려진 개수만 해도 약 1조 개가 넘는 성운 중 하나인 은하수의 일부분이다.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이런 숫자들을 헤아려 보는 훈련은 도움이 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당신을 비추는 카메라가 위쪽에 있다. 점차 카메라가 위로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며 서서히 작아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우주 한가운데 있는 지구의 모습이다.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 화성, 그리고 태양계에서 은하수까지 시야를 확장시켜 본다. 지금 당신이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은하수는 알려진 1조 개의 성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에 비하면 당신의 결정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자, 다시 한번 은하수를 떠올려 보자. 어쩌면 당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의 무게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불안해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일단 내린 결정이라도 추후에 다시 변경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자.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걱정과 근심은 대체로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스텝 7. 이제 결정하라. 마감일을 정하라. 앙설임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없는 완벽한 해법을 찾아 헤매지 말자. 너무 늦어 시기를 놓치는 편보다는 빠르게 결정하는 편이 좋다. 이때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데드라인, 즉 마감일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정을 점검하는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먼저 마감일을 정해놓는 방법이다. 일단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
결정을 계속 미루려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나는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이 문제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식이다. 결심을 종이에 적어두거나 달력에 표시해두면 효과는 배가 된다. 가능하면 휴대전화 알림을 설정해놓는 것도 좋다.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마감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약속한 마감일은 의외로 효과가 크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데드라인이 실제로 우리 행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엘가 샤피르는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실험 과정은 이렇다. 먼저 테스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짧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5를 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테스트에 참가한 대학생 중 일부에게는 5일 내에 설문지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마감일을 정해주었다. 다른 그룹에는 원하는 시점에 설문지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실험 결과는 데드라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마감일이 정해진 그룹의 경우 66%가 설문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겨우 25%에 불과했다. 마감일은 정해진 기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는 주어진 기한에 맞춰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는 4단계 법칙. 1단계 기한을 설정하라. 2단계 3명의 지인에게 데드라인을 말하라. 3단계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살펴보라. 4단계 이제 결정을 내리자.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